1761년 정월, 장덕궁 동궁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여인의 비명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곧 정막이 흐릅니다. 피로 젖은 옷자락, 서서히 식어가는 손. 그 손의 주인은 경빈 박씨였습니다. 그녀를 죽인 이는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 사도세자였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서로의 파멸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경빈 박씨. 조선 궁중사가 남긴 가장 비극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광기, 권력과 비극이 얽힌 조선 후기 왕실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말해줍니다. 그녀의 본명은 빙해. 인원왕후전의 친방 궁녀였다고요. 친방 궁녀. 왕비의 침실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였습니다. 인원왕후는 숙종의 셋째 왕비, 영조의 계모, 사도에게는 할머니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 곁을 모시던 젊은 궁녀, 박씨. 어느 날부터인가 한 사내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사내, 사도세자였습니다. 1735년에 태어난 사도는 총명했고 무예에도 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틀어졌습니다. 끊임없는 질책과 과도한 기대. 어린 세자는 점점 눌려갔습니다. 그에게 박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한중록은 말합니다. 인원왕후가 생존할 때부터 사도는 여러 해 동안 박씨를 마음에 두었다고요. 하지만 윗전의 궁녀를 건드리는 일은 금기. 감히 넘을 수 없었습니다. 닿을 수 없었기에 더 깊어지는 마음, 달콤한 고통이었겠지요. 1757년 8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인원왕후의 승하, 마지막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그해 9월, 사도는 마침내 박씨를 자신의 여인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국상 중에 벌어진 일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재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방금 전까지 인원왕후의 궁녀였지요. 영조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모독으로 비쳤을 겁니다. 영조는 분노합니다. 사도를 호되게 꾸짖고 박씨의 출궁을 명합니다. 사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이 화완옹주의 처소에 그녀를 숨겨버립니다. 진실은 오래 숨어 있지 못합니다. 영조가 알아차렸고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도, 우물로 몸을 던집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가까스로 그를 건져 올립니다. 극단의 몸짓 앞에서 영조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씨는 궁에 남게 되지만 정식 후궁이 아닌 종육품 수치, 이름뿐인 품계를 받습니다. 명목은 궁녀, 실질은 세자의 여인. 미묘한 접점이었습니다. 사랑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1758년 딸 청근현주, 1759년 아들 은전군. 사도는 박씨와 아이들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그러나 총애는 언제나 표적이 됩니다. 박씨의 거처는 날로 화려해졌고 내수사의 재정까지 끌어다 썼다는 말이 궁에 떠돌았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눈에는 모두 불편했습니다. 기록은 냉정합니다. 경박, 사치라는 단어들이 박씨의 이름에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시인지 경계인지 판단은 보는 이의 몫입니다. 그 즈음 사도에게서 이상이 뚜렷해집니다. 의대병, 옷을 몹시 꺼리고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증상, 옷이 해져 떨어질 때까지 버틴다는 묘사. 오늘의 언어로 보자면 강박과 정신질환의 스펙트럼입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정치적 압박,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번져갑니다. 박씨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돌봤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몸가짐을 챙기고 때로는 잘못을 타이르며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영조실록의 한 대목은 냉혹합니다. 강직하여 너의 비행을 가나던 그 사람. 그래서 죽었을 것이다. 영조의 말입니다. 사랑의 충언이 병든 마음에게는 도구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1761년 정월, 운명의 문이 열립니다. 옷을 거부하는 세자, 달 내려 다가선 박씨, 삽시간에 폭발한 분노, 그리고 구타. 한중록은 그렇게 적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진 박씨.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생을 마감한 여인. 이름은 경빈 박씨. 그러나 그때까지 그녀는 수칙에 불과했습니다. 더 끔찍한 소문도 남습니다. 아들 은전군까지 칼로 쳤다는 야사.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아이의 눈에 새겨졌을 그날의 그림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식 기록은 침묵합니다.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이 죽음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영조 38년 나경원의 고변을 추궁하던 자리에서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였다. 영조의 말로 간접만 남깁니다. 영조는 사도를 꾸짖었습니다. 눈에 넣듯 사랑하더니 어찌 돌연 죽였느냐. 사도는 울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마침내 고개를 숙입니다. 광증이 있어 그리하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스스로의 붕괴를. 이 비행은 목록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1762년 윤5월 이모화변으로 귀결됩니다. 뒤주 8일 비극의 끝. 문득 묻고 싶습니다. 만약 박씨가 살아있었다면 사도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그를 사랑했고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 그녀의 손길이 광기를 누그러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은전군은 정조 즉위 초 영모에 연루되어 사사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복형에게. 비극은 가문을 관통합니다. 청근현주는 혼인했으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총애는 편향되었고 박씨는 오래 잊혔습니다. 정조는 생부의 후궁을 추승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법리로는 효장세자의 양자였고 감정으로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여인의 그늘을 껴안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고종 때 비로소 이름을 돌려받습니다. 1899년 사도는 장종으로 추존되고 박씨 역시 종일품 귀인으로 1901년에는 정일품 빈으로 추증되어 경빈이 됩니다. 죽은 지 140년. 뒤늦은 복권이었지만 그 이름은 마침내 역사에 새겨집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원일까요? 혹은 더 무거운 짐일까요? 사도는 박씨를 사랑했습니다. 영조도 알 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보면 사도는 분명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속된 스트레스와 억압, 그리고 유전적 요인까지 겹쳐 마음이 부서져 갔습니다. 당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량과 방탕, 도덕의 언어로만 재단했고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돌봄이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남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박씨의 자리에서 보면 더 아립니다. 사랑했고 살리고자 했고 그래서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언이 칼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전각의 그림자 아래 권력과 정치의 냉기가 개인의 삶을 내리그었습니다. 총애를 받는 동안은 황금 같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잃는 자리. 후궁의 운명이 그러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던 극단. 그녀는 그 극단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유. 해경궁 홍씨의 기록 덕분입니다. 며느리의 관점은 차갑고 박씨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냉기가
오히려 사실의 결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당시의 정황, 질병의 증상, 감정의 파문, 문장 사이로 살아납니다. 기록은 때로 불친절하지만 그 불친절 덕에 오히려 사실을 더듬게 합니다. 한중록의 서술은 현대의학의 눈으로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옷을 거부하는 강박, 분노의 급격한 폭발, 우울과 초조의 기복,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단지 사건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한 인간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녀의 죽음이 이모화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사랑한 여인을 스스로의 손으로 떠나보냈다는 죄책과 공포. 그 충격은 사도의 마음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결정적인 붕괴의 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답은 없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질문이 남는 자리에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도에게 박씨는 구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집니다. 박씨에게 사도는 은인. 그러나 점점 위험해지는 사람. 사랑하는 이의 추락을 지켜보아야 하는 잔혹한 운명. 그래도 그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끝내 피를 뒤집어 쓴 손이 되어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 잊혔던 이름. 그러나 이제는 기억되어야 할 이름. 경빈 박씨. 그녀는 단지 세자의 여인이 아니라 격변의 시대를 견딘 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권력이 짜낸 비극, 사랑이 감당해야 했던 대가. 오늘의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는 파괴일까요? 타인을 바로잡으려는 열심은 언제 선을 넘을까요? 여기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병을 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권력의 냉기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손쉽게 짓밟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선택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조선 후기의 정치.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개인의 존엄이 부서져간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1761년 정월, 동궁전에서 꺼져간 한 생. 사랑 때문에 살았고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이름, 경빈 박씨. 이것은 궁중 로맨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시대의 한계가 맞부딪힌 기록입니다. 1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돌려받은 품계. 그러나 이름의 무게는 처음부터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오늘에 옮겨와 질문합니다. 과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오늘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과 권력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존엄. 모든 것이 얽힌 이 한 편의 이야기. 경빈 박씨의 삶은 조선 후기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가 꿈꾸었을 소소한 행복, 그 행복이 더는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기록을 덮습니다. 다음에도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십시오.